65세 숙자 씨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큰 다툼 없이 화목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며느리 정혜 씨의 행동에 숙자 씨는 마음 한편이 찜찜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전 정혜 씨가 건넨 생일 선물로 인해 숙자 씨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번에 좋은 걸로 준비했어요. 정혜 씨가 내민 선물 상자는 보기에도 값져 보였습니다. 숙자 씨는 기분이 좋아져 포장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낡고 오래된 커피 메이커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숙자 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그게 저희 엄마가 한동안 쓰시던 건데 고장도 안 나고 멀쩡하길래요. 어머니께 드리면 잘 쓰실 것 같아서요. 순간 숙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 커피 좋아하시니까 딱일 것 같더라고요. 숙자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커피 머신의 상태였습니다. 기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커피 찌꺼기가 여기저기 끼어 있었고 물때까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걸 선물이라고 준 거야? 내가 그지도 아니고. 정혜야, 이게 뭐냐? 내가 그지도 아니고 이런 걸 생일 선물로 줘. 숙자 씨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자신도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엄마가 쓰시던 거지만 상태도 괜찮고 커피 좋아하시는 어머니께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린 건데요. 상태가 괜찮아? 기계 안에 커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니? 이런 걸 선물이라고 줘놓고 당당하기는. 숙자 씨의 목소리가 떨리며 커졌습니다. 쌓여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정혜 씨도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선물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드리는 건데 굳이 새 거가 아니면 다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뭐 어머니 무시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마음? 내가 정말 나를 생각했다면 이런 걸 줄 리가 없지. 이게 선물이냐? 그냥 쓰레기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지. 숙자 씨는 속상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정혜 씨는 억울한 표정으로 맞섰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사람 마음을 몰라주세요? 저는 나름대로 어머니께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서 드린 건데 왜 제 진심을 이렇게 짓밟으세요? 차라리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말로 하세요. 이렇게 소리치실 일인가요? 둘의 대화는 점점 감정적으로 치달았고 결국 숙자 씨는 손사래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됐어. 더는 내 말 듣고 싶지도 않다. 정말 기분 나쁘다. 숙자 씨는 방에 들어와 억울하고 서러운 마음에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이런 대우라니. 정혜 씨의 말투와 태도가 떠오를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그지 같다고? 이 집안이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지. 그런 물건을 선물이라고 주고도 당당하게 대들다니. 숙자 씨는 참을 수 없는 수치심에 손을 부들부들 떨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좋아. 내가 그지 같다고? 내가 준 커피 머신이 어떤 의미로 남는지 두고 보자. 똑같이 갚아줄 테니까. 그날 밤 숙자 씨는 오랜만에 가득 찬 의지를 느꼈습니다. 이번 생일 사건을 그저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며느리,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면 큰 착각이야. 이 어미가 똑같이 돌려줄 거야. 두고 봐. 숙자 씨는 다음 날 아침 낡고 찌꺼기가 남은 커피 머신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장난 다른 물건 몇 가지를 함께 챙기며 속으로 생각했죠. 내가 언제 그지처럼 이런 것들을 받아주기만 했는지 직접 느껴봐야 정신을 차릴 거야. 숙자 씨는 며느리와의 갈등을 곱씹으며 마음을 다잡고 있었습니다. 낡은 커피 머신을 보고 있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더는 아무에게도 내색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정혜 씨의 친정어머니, 즉 안사돈이었습니다. 안사돈이 웬일이지? 숙자 씨는 의아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잘 지내시죠?
안사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 안에 묘한 기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숙자 씨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드렸던 커피 머신 잘 쓰고 계신가 해서요. 정혜가 어머님께 드린다고 가져가길래 어머님께 유용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숙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드렸더니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날 정혜 씨가 건넨 낡은 커피 머신이 떠올랐습니다. 찌꺼기와 물때가 그대로 남아있던 그 물건이 친정 어머니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속이 더부룩해졌습니다. 안사돈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그거 참 오래 썼거든요. 고장이 안 나고 참 좋았던 물건이라 어머님께서도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혹시 불편하신 건 없으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숙자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저 사람이 이 모든 걸 알고도 비아냥거리려는 걸까? 아니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소리일까? 예, 뭐 잘 쓰고 있습니다. 숙자 씨는 겨우 감정을 눌러 담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의 비아냥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너무 낡아서 버릴까 하다가 정혜가 가져가길래 안심이 됐어요. 다음엔 더 좋은 걸로 하나 준비해 드려야겠어요. 어머님, 커피 좋아하시잖아요? 요즘 최신 모델이 참 좋더라고요. 하. 안사돈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숙자 씨는 도저히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사돈. 네, 어머님? 다음엔 그런 물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제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낡은 걸 받아야 하나요? 이러니 내가 그지 같다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닙니까? 어머,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재활용도 하고 좋은 마음으로 드린 건데 어머님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해요. 안사돈은 시치미를 떼면서도 여전히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자 숙자 씨는 분노와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좋아. 이 집안은 정말 내 마음을 짓밟으려고 작정했나 보네. 내가 어떻게든 똑같이 돌려줄 거야. 사람을 이런 식으로 무시하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보여주겠어. 사실 숙자 씨와 안사돈의 관계는 정혜 씨가 결혼하기 전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혜 씨와 아들이 결혼을 약속하며 두 집안이 처음 상견례를 했을 때부터 안사돈은 은근히 숙자 씨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곤 했습니다. 아드님은 어디 대학교를 나오셨다고요? 안사돈은 식사 중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예, 대학교는 안 다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숙자 씨는 미소로 답했지만 안사돈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요즘은 학벌보다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하니까요. 안사돈은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대화의 흐름은 자연스러웠지만 숙자 씨는 그 말 뒤에 깔린 비아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안사돈은 간접적으로 숙자 씨의 집안을 평가하듯 말하곤 했습니다. 저희는 다들 대학은 기본이고 큰애는 해외 유학까지 마쳤어요. 정혜도 고생 많았죠. 좋은 학교 다니느라. 그런데 덕분에 이렇게 좋은 집안에 시집갈 수 있게 됐네요. 숙자 씨는 속으로 불쾌했지만 대놓고 감정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정혜와 아들이 서로 좋아하니 두 집안의 관계를 망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안사돈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만날 때마다 안사돈은 웃으며 숙자 씨를 대했지만 말끝마다 그녀의 집안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섞곤 했습니다. 우리 정혜는 어릴 때부터 너무 아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시집은 잘 가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인품 좋은 사돈 만나서 다행이에요. 심지어 아들 내외가 함께 사는 집 문제를 놓고도 은근히 트집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댁이 좀 오래됐죠? 요즘 새로 나온 아파트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정말 편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사 계획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요즘 괜찮은 매물 몇 군데 아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은 나쁘지 않아요. 내가 평생 정성 들여 갖고 온 곳이라 마음이 편하거든요.
숙자 씨는 단호히 대답했지만 안사돈의 웃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정혜 씨와 안사돈을 포함해 가족들이 모두 모인 주말 저녁, 숙자 씨는 식탁에 둘러앉은 이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인 김에 특별히 보여드릴 게 있어요. 숙자 씨는 부엌에서 커다란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문제의 커피 머신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숙자 씨는 천천히 포장을 풀었습니다. 낡고 찌꺼기가 가득한 커피 머신이 모습을 드러내자 정혜 씨와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세요. 바로 정혜가 제 생일 선물로 준 커피 머신이에요. 안사돈께서 쓰시던 물건이라고 하던데 참 오래 쓰셨더라고요. 숙자 씨는 기계를 돌려 보이며 찌꺼기와 물때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아직도 잘 쓸 수 있는 거라고 하시니 정말 대단한 물건인가 봐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아무리 청소를 해도 고장 난 것 같아서요. 혹시 사용법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안사돈은 얼굴이 벌개져 말을 잇지 못했고 정혜 씨는 곁눈질로 눈치를 보며 어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제가 그냥 도움이 될까 해서 드린 거예요. 정혜 씨가 변명하듯 말하자 숙자 씨는 가볍게 웃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 도움은 됐죠. 덕분에 마음이 참 넓어져야 한다는 걸 다시 깨달았거든요. 다들 저를 생각해서 주신 거라니 제 마음이 좀 좁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돌려드리려고요. 정혜, 내가 이걸 정말 아끼던 물건이라니 앞으로도 잘 써야 하지 않겠니? 숙자 씨는 커피 머신을 정혜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안사돈께도 정말 감사드려요. 이렇게 멋진 물건을 제게 주신 건 보통 배포로는 못하실 일이죠. 다음번엔 정말 더 좋은 걸 주신다니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숙자 씨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날카로웠습니다. 며칠 뒤 숙자 씨가 집안일을 하던 중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뜻밖에도 안사돈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요. 마음이 불편해 이렇게 직접 사과드리러 왔어요. 숙자 씨는 예상치 못한 방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요, 들어오세요. 안사돈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선물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드린 커피 머신이 어머님께 기분 나쁘게 다가갔을 줄은 몰랐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작은 성의를 담아 준비한 거예요. 안사돈은 선물 봉투를 내밀며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숙자 씨는 봉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니 그러실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너무 예민했나 싶기도 했죠.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복수를 실행할 완벽한 기회가 찾아왔다고 느꼈습니다. 먼 길 오셨으니 커피 한 잔 대접할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숙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며느리가 준 낡디낡은 커피 머신을 꺼냈습니다. 찌꺼기와 물때가 여전히 남아있는 그 기계는 그녀의 복수 도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커피 머신의 작동 소리가 삐걱거리며 거실까지 들렸습니다. 숙자 씨는 애써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와 안사돈 앞에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안사돈, 이 커피 정말 특별할 겁니다. 바로 며느리가 제게 선물한 커피 머신으로 내린 거거든요. 안사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커피잔을 바라보며 머뭇거리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정말 특별하겠네요. 잔을 든 안사돈은 입에 대려다 멈칫했습니다. 커피잔에서 나는 오래된 기계 특유의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기 때문이었습니다. 맛이 좀 어떠신가요? 이 커피 머신이 워낙 오래되긴 했어도 커피 맛은 참 독특하더라고요. 숙자 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안사돈은 도저히 커피를 삼키지 못하고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아주 깊은 맛이네요. 정말 독특해요. 숙자 씨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이 커피 머신이 저한테 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오늘 안사돈 덕분에 제 역할을 제대로 해보네요.
안사돈은 커피를 끝내 삼키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해요. 앞으로는 이런 실수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습니다. 숙자 씨는 혼자 남아 커피 머신을 바라보며 혼잣말로 웃었습니다. 사과도 받았으니 이제 됐지. 앞으로는 날 쉽게 보지 못하겠지. 그날 이후 안사돈은 더는 숙자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도 뭐 하나 제대로 준비해야겠어. 내 선물로는 안사돈이 더는 이런 무례한 짓을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숙자 씨는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뭔가 특별한 물건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녀의 눈에 띈 것은 한쪽 구석에 놓인 낡디낡은 화분이었습니다. 그 화분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돼 먼지투성이에 뿌리까지 시들어버린 식물이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식물은 갈색의 잎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숙자 씨는 화분을 들고 빙긋 웃었습니다. 이걸 제대로 꾸며서 선물하면 딱이겠군. 며칠 뒤 숙자 씨는 안사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안사돈, 며칠 전에 방문해 주신 것도 고마웠는데 저도 뭔가 답례를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번엔 제가 작은 선물 준비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들러주세요. 안사돈은 미안한 마음에 얼른 숙자 씨의 집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또 이렇게 신경 써주실 필요 없으신데? 숙자 씨는 방긋 웃으며 잘 포장된 상자를 꺼내왔습니다. 포장은 금색 리본으로 정성스럽게 묶여 있어 겉모습은 훌륭했습니다. 이거요, 정말 특별한 선물이에요.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물건이거든요. 귀한 건 귀한 사람에게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준비했답니다. 숙자 씨는 상자를 건넸고 안사돈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포장을 풀었습니다.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바로 그 낡은 화분이었습니다. 먼지로 얼룩져 있고 죽어버린 식물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화분이었죠. 이건 안사돈은 화분을 쳐다보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안사돈께서도 재활용과 환경을 생각하시잖아요? 저도 그 마음 본받고 싶어서요. 우리 집에서 가장 역사 깊은 화분이에요. 가꾸기 나름이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숙자 씨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나저나 저도 이걸 떠나보내니 마음이 좀 허전하네요. 오래 정이 든 물건이라 하지만 안사돈께서 잘 키워주실 거라 믿어요. 안사돈은 난처한 표정으로 화분을 내려놓으며 머뭇거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잘 보살피도록 할게요. 숙자 씨는 속으로 웃음을 꾹 참으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낡은 물건을 선물로 받는 기분, 이제 제대로 느꼈겠지. 화분은 단순히 낡고 오래된 물건일 뿐 아니라 예로부터 집안에 불운을 가져온다는 미신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화분에 죽은 식물이 남아있거나 돌보지 않으면 집안에 흉사가 찾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숙자 씨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이야기였죠. 안사돈이 이 화분을 보며 자기 행동을 돌아보게 된다면 이번엔 나도 가만히 넘어가진 않았다는 걸 알겠지. 숙자 씨는 이렇게 생각하며 화분을 금색 리본으로 정성껏 포장했습니다. 겉보기엔 마치 귀한 선물처럼 보였죠. 며칠 뒤 안사돈은 숙자 씨의 초대를 받아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또 선물을 주시다니 너무 신경 쓰이네요. 안사돈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선물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느껴졌습니다. 아유, 신경 쓴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된 귀한 물건이라 드리는 거예요. 숙자 씨는 능청스레 웃으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안사돈은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고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먼지와 흙이 묻은 낡은 화분이었습니다. 화분 안에는 이미 말라 죽어버린 식물이 듬성듬성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안사돈은 당황한 얼굴로 화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화분이에요. 집안의 역사를 간직한 물건이죠. 그런데 돌보질 못했더니 식물이 이렇게 돼버렸네요. 이 화분을 잘 보살피면 집안에 복이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대신 방치하면 불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안사돈이라면 잘 관리하실 거라 믿어요.
숙자 씨의 말에 안사돈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아, 네, 그럼요. 잘 관리해야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불운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아무래도 이 화분이 너무 오래돼서 역할을 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안사돈께 드리는 게 맞겠다 싶었죠. 숙자 씨는 태연한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안사돈은 화분을 한참 바라보다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잘 보살피겠습니다. 하지만 돌아가는 길 내내 그녀의 머릿속엔 그 화분이 가져다 줄지도 모를 푸른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어디다 둬야 하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쩌지? 그날 이후 안사돈은 화분을 버리자니 찝찝하고 집안에 두자니 불안한 상태로 고민에 휩싸였습니다. 숙자 씨는 이를 모른 척하며 속으로 웃음을 참았습니다. 이렇게 숙자 씨는 커피 머신과 낡은 화분을 이용해 자신이 느꼈던 모욕을 고스란히 되돌려줬습니다. 안사돈과 며느리는 과연 이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행동을 반성하게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숙자 씨처럼 통쾌한 복수를 실행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르게 대처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사이다 같은 복수 방법을 함께 나눠주세요.